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지난 2월 20일자로 해서 리플의 재무제표, 판매 계약서가 법원의 강제 명령에 의해서 지금 오픈이 됐죠. 자, 이 판매 계약서와 재무제표는 SEC가 리플의 기관 판매 관련해서 불법으로 판결이 났던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바로 벌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벌금이 조율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될 것이고, 이제 벌금이 조율이 된다면 그대로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가 지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SEC의 숨은 의도가 하나가 더 있죠. 바로 가격 조작. 리플의 가격 조작 이슈까지 수면 위로 다시 한번 띄울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가격 조작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리플에게 갖고 있는 가장 큰 깊은 의혹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 부분 제가 영상 후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소송도 이 벌금이 조율이 될 수 있는 이런 단서가 오픈이 됨에 따라서 소송도 이제 그 끝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SEC의 지금 내부 움직임이 굉장히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 2월 10일자 기사인데, SEC 암호화폐 부서 변호사들이 대거 퇴직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소송을 이끌어가던 총괄 변호사도 지금 돌연 퇴임을 좀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단 스튜어트라는 사람인데, 이러한 SEC의 내부 움직임들은 결국 리플과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에서 SEC 측이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총괄 변호사, 암호화폐 소송 부서 책임자인 라단 스튜어트 변호사가 이번에 SEC 위원회를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 국제 로펌 화이트앤케이스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 국제 로펌 같은 경우는 과거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제출에 대한 자문을 제공을 했었던 그런 로펌이기도 하죠. 여기서 여러분, 이 피델리티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피델리티는 우리 리플의 지금 두 가지 숙제이죠. 바로 ETF 출시, 그리고 EDX 마켓, 작년 6월 달에 출범한 EDX 마켓,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EDX 마켓 같은 경우는 이 소송 리스크가 그대로 원만히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 리플이 상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역인데, 이 EDX 마켓은 작년 6월 달에 출범한 거래소입니다. 여기는 총 4가지 코인이 상장이 됐는데, 그 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되면서 250%, 4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만큼 EDX 마켓 상장이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현재는 작년 10월 말일자로 해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4번째 자리가 현재 비어있고, 리플코인이 지금 가장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루머도 계속해서 좀 나타나곤 했었죠. 그런데 리플코인이 이번에 소송 리스크가 사라지게 된다면 일단 상장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게 됩니다. 진권성 리스크가 좀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 진권성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6개 운용사들이 합세해서 만든 거래소인데, 여기에 가장 큰 규모가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이 피델리티가 지금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피델리티와 우리 리플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 피델리티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우리 리플을 추가시키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SEC가 지금 리플에 대해서 소송을 걸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델리티가 계속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SEC와의 소송도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가 된다 하면 피델리티가 더 이상 SEC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4번째 코인으로서 리플코인을 상장을 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이번 1월 10일자로 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출시한 운용사 중에 한 곳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 5월 달에
어느 정도 ETF 출시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더리움 다음으로는 바로 우리 리플 코인이 가장 그 다음 주자로 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 코인 시장에 지금 수많은 종목들이 있죠. 자, 그 중에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시총 6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비트코인과 지금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미 ETF가 출시가 됐고요. 이더리움도 지금 5월달부터 늦어도 12월달 안으로는 ETF가 출시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자, 그 다음으로는 뭐 테더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은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자, 솔라나 코인도 지금 그 리플 코인 위로 지금 위치하고 있지만, 솔라나 코인은 아직 증권성 리스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ETF 출시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자, 바로 리플 코인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만큼 지금 피델리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SEC 변호사로 있었던 이 나단 스튜어트 사람이 이 피델리티의 자문을 이제 제공했었던 로펌인 화이팅 케이스로 합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SEC 편에서 이제 멀어지고 다시 우리 리플 쪽으로 리플의 아군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좀 재미있는 기사도 하나 나타났었죠. 자, 바로 자, 한 외국 남성이 80만 달러, 거의 10억에 좀 육박하는 자, 집을 팔면서 리플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빠가 이제 집을 팔아서 리플을 샀다, 아들아 가장 큰 홈런이 될 거다라는 이런 기사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해당 투자자는 자, 투자 경력이 약 50년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과거 비트코인이 7,000달러 할 때 지금 현재 5만 달러죠. 약 7배, 자, 7분의 1 가격일 때 이미 매수를 했다는 거고, 이더리움도 지금 3,000달러가 넘는데 200달러 할 때 지금 투자를 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만큼 어느 정도 지금 해외에서는 우리 현재 리플에 대해서 바닥으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좀 단편적이긴 하지만 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단기적이고 그리고 투기적인 성향이 좀 강한 데 반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투자 성향이 강한 편이죠. 그래서 현재 구간이 자,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변곡점 구간이구나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뭐 가십적인 얘기지만, 자, 우리가 단편적으로나마 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 리플 같은 경우 좀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자, 아래 이평선이 21선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내려오는 선이 검은색 선이 61선인데, 이 두 이평선 사이에서 계속해서 지금 횡보 흐름을 갖고 있죠. 이 두 이평선이 곧 이제 조만간 수일 내로 골든 크로스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타내게 되는 구간마다 자, 우리 리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자,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곤 했었습니다. 별다른 호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력을 갖고 왔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21선과 61선의 골든 크로스가 자, 기술적 반등을 지금 야기시키는 자, 그런 구간으로 작동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실제 주봉 차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점의 추세와 고점의 추세가 지금 수렴 구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렴 구간은 에너지가 모이는 구간이죠. 모이다 보면은 상방이나 하방으로 분출하게 되면서 명확한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이제 곧 변곡점이 굉장히 임박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주봉 차트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곡점이 임박하고 자, 이렇게 방향성을 갖게 된다면 어느 정도 상승력을 갖고 올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 기사를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 워처는 7년간의 억제가 끝나게 되면 리플이 상승하면서 13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자, 주봉 차트를 좀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주봉 차트의 저점과 고점 추세선이 현재 수렴 구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이렇게 수렴 구간을 좀 만들게 된다면 7년간의 억제가 이제 풀리게 되면서 폭발을 한다. 그에 따라서 130달러, 현재 한화 기준으로 약 17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우리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기 한 10분의 1 정도 수준, 그러면 20배 정도의 자, 이런 수익 구간 상승력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자, 20배의 상승력을 위해서는 바로 소송 리스크가 어떻게든 끝이 나야 되는 부분이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판매 계약서가 이제 오픈이 됐고, 이것을 지금 현재 활발하게 검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만간 이제 이 과태료 벌금 액수가 결정이 되게 되면 그대로 원만하게 지금 합의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플의 가격 조작 이슈까지 다시 좀 수면 위로 띄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과거 기사를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자, SEC가 리플의 고소장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자, 갈링하우스가 가격 조작을 직접 지시를 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 작자랄까요? 갈링하우스가 실행해라는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자, SEC 고소장 내용을 묘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자, 날짜별로 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께서 한번 보신다면 굉장히 좀 속이 뒤집어질 만한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판매 계약서가 오픈이 되면 이런 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리플의 행보가 지금 어떻게 바뀔지 우리 충분히 이제 추적 관찰을 해 주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가격 조작 이슈가 정말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가격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알 길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이 가격 조작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세상에 정말 드러나게 된다라면, 자, 우리 리플 투자자분들뿐만이 아니고 예비 투자자분들도 자, 모두 다 리플을 이제 등 돌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패닉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리플 측도 이런 걸 절대 원하지 않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판매 계약서를 이제 이미 오픈이 됐을 거긴 하지만 가격 조작 이슈가 있었다고 한다면 리플 측이 SEC에게 합의 카드를 들고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SEC가 원하는 만큼 벌금을 다 주어야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 내줄 건 내주고 또 챙길 건 챙겨야죠. 가격 조작 이슈에 대해서는, 가격 조작에 대해서는 한번 좀 눈 감아달라고 이렇게 딜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기관 판매 관련된 부분도 지금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충분히 지금 합의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SEC 측에서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합의금을 충분히 받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지금 SEC의 요구에 응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 우리가 또 기대를 볼 수 있는 것은 가격 조작을 SEC는 더 이상 리플 측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SEC 측이 이렇게 판매 계약서를 통해서 가격 조작을 알아버렸다고 한다면 나중에 또 한번 가격 조작을 할 경우에 자, SEC로부터의 그 감시 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 조작은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 앞으로 자, 고래 세력들이 리플을 매집을 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그만큼 이제 계속해서 상승력을 갖고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에 리플 측이 가격 조작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SEC에게 포착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왜냐면 가격 조작이 드러나고 SEC가 이것을 이제 포착하고 나서 더 이상 리플 측에서 가격 조작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 계속해서 자, 과거에 자, 리플 관련해서 지금 고래 세력들이 1100만 개를 매집했다, 공급량이 46%를 보유했다라는 이런 매집 기사가 계속해서 지금 들려왔었는데, 이 매집을 했으면 보통 이제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리플 같은 경우는 자, 그 상승력이 굉장히 미미했었죠. 그런데 이제 가격 조작 이슈가 드러나고 SEC로부터 자, 감시를 계속해서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매집 기사가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상승력을 갖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가격 조작 이슈가 가격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좋은 기회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경우라도 가격 조작을 했던 안 했던 일단 그 의혹은 자, 있던 없던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 소송이 어떻게든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매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 리플이 갖고 있는 자, 강력한 숙제, 바로 ETF 출시, EDX 마켓, 거래소 상장, 그리고 IPO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가면서 굉장히 연쇄적인 상승력을 갖고 오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구간들에서 지금 우리가 자, 변곡점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이런 구간들에서 소송도 이제 마무리가 된다 하면 앞으로 굉장히 연쇄적인 급등 흐름이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셔야 될 일은 현재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셔야 되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력이 되신 만큼 단 한 개의 권이라도 계속해서 모아나가시는 이런 전략을 꼭 취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조정을 하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중간중간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고래 세력들의
자, 언론 플레이, 개미 털기 작업이 중간중간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단기 고점에서는 평균 단가, 지금 비중을 살짝 덜어내줄 거고요. 그리고 눌림목 구간 출현했을 때 덜어낸 비중 다시 실어 가시면서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계속해서 취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입니다. 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미미한 수익에 그치기 말게 되고, 결국 세력들의 개미 털기 작업에 털리면서 손절로 마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께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은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2531-7908 010-2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되실 거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